I learned that anxiety is adaptive. Biologically, it's signaling our body something important. It's telling us about danger. Just like anxiety, which is protects us from danger. So if anxiety is adaptive and necessary, then what is the problem? Avoiding is the problem. Avoiding our anxiety makes all of us feel a little better momentarily. And yet, in the long run, it can be really harmful. Think about it this way. Avoiding our anxiety is like taking a Tylenol for a fever due to a bacterial infection. Although the Tylenol will bring our fever down, it will not fight the infection. To fight the infection, you're going to need something designed to target the bacteria. 오늘은 루아나 마르케스의 책 모든 인생은 불안하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밤새 뒤척이는 자신을 발견한 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느껴지는 막연한 두려움. 사소한 실수를 한 후 며칠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이런 감정들 우리는 보통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루아나 마르케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 회피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불안의 본질과 이를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불안, 그것은 적이 아닌 메신저. 불안은 왜 존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불안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체계입니다. 불안의 진화적 의미.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발달한 감정이죠. 사자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만듭니다. 불편한 감정은 우리 몸의 통각 수용체와 같습니다. 불안은 불편한 느낌을 주지만 주변 상황에 반응하면서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생명의 위협보다는 다른 형태의 불안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확실성, 관계의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이죠. 하지만 이런 불안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라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들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2. TB 주기 불안의 심리학적 메커니즘.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TB 주기를 알아야 합니다. TB란 생각, 감정, 행동의 순환 고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 발표에서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은 즉각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죠.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즉각적인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우리 뇌는 실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한 감정은 특정한 행동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피입니다. 발표가 두려우면 발표 기회를 피하고, 관계에서의 불안이 있으면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는 식이죠. 불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편도체가 더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죠. 회피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합니다. 발표를 피했더니 일시적으로 안도감이 들었다면 뇌는 발표는 위험하니 피해야 해라는 생각을 더 굳게 믿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TB 순환 주기에 갇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감정의 온도가 높아지고 행동이 회피로 향할 때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파트 3. 인지 왜곡 불안을 증폭시키는 생각의 함정. 불안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인지 왜곡이란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고 패턴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지 왜곡 6가지.
1. 독심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어. 분명 내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2. 파국화. 이 면접에서 실수하면 평생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적 추리. 불안하니까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감정에 의존해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화. 팀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외부 상황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위적 사고. 난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해. 해야 한다는 경직된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흑백 논리.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완전한 실패야. 중간 지대 없이 세상을 양극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지 왜곡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해온 핵심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색안경처럼 현실을 특정한 색으로 물들여 보게 만드는 거죠. 파트 4. 불안을 용기로 바꾸는 3가지 슈퍼파워. 여기까지 불안의 본질과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어떻게 이 불안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지 책에서 소개하는 3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파워 첫 번째, 접근. 첫 번째 슈퍼파워는 접근입니다. 불안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불안 극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노출 치료라고 부르죠. 작은 실천 방법. 첫 번째, 불안 일기 쓰기.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꼈는지 기록하세요. 두 번째, 10초 멈추기. 불안이 올라올 때 10초 동안 가만히 그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슈퍼파워 두 번째, 전환. 두 번째 슈퍼파워는 전환입니다. 왜곡된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것이죠. 인지적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인지적 유연성은 높은 이해력, 회복 탄력성, 창조성,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생각 검증하기. 이 생각은 사실인가? 증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다른 관점 생각해 보기. 내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조언할까? 세 번째, 최악 최선 현실적 시나리오.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보기. 슈퍼파워 세 번째, 정렬. 마지막 슈퍼파워는 정렬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첫 번째 가치 명확화.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작은 용기 행동. 가치와 일치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친절한 행동.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파트 5. 핵심 버튼 확인하기, 불안의 패턴 발견하기.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핵심 버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핵심 버튼이란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불안 반응을 촉발하는 트리거를 말합니다. 핵심 버튼 확인하는 5단계. 1.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촉발되었나요? 2. 그때 느낀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3. 감정의 강도는 어땠나요? 4.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5. 그 반응이 회피에 해당하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불안 패턴을 발견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 6. 불안과 함께 성장하기.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불편함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죠. 불안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이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불안은 점점 줄어들고 용기는 커지게 됩니다.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각이 바뀌고 저항은 힘을 잃으며 내면에서 우함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과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깨닫게 해주죠.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불안하다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작은 용기의 행동들을 쌓아간다면 불안은 점점 우리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불안을 피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걸어가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만의 불안 극복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노메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